오늘 여기 부등식 들어갈 거예요. 부등식.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원래 중2 때, 연립방정식을 중2 때 배워요. 연립방정식을 중2 때 배우고, 그리고 이제 전전 교육과정 때는 요 내용이 원래 중2 때 있었어. 연립 1차 부등식이 있잖아. 그냥 이제 연립방정식이랑 그 부등식을 그냥 합쳐놓은 거거든요. 이제 합쳐놓은 거. 원래 이게 중2 때 있던 내용인데, 지금 우리 고1 때 배우고 있잖아.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일까? 이제 옛날에는 중2 애들이 배운 거잖아. 중2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쉽다 이 얘기야. 그래서 여기를 이해 못한다. 중2만도 못하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쉬우니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야 그냥 연립이랑 그냥 부등식을 그냥 합쳐놓은 겁니다 이제. 그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나타낸 거를 연립부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부등식 두 개를 이제 우리가 묶어놓은 거를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1차 식으로 구성이 된 식이 이제 여러 개 있으면은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하고, 이제 부등식 푸는 방법은 우리가, 자, 요게 중요합니다. 연립 부등식 푸는 법은 수직선 위에 나타내어 공통 부분을 찾는다. 이게 중요해. 부등식을 이제 만족하는 x의 범위, 그 범위를 찾고, 그거를 이 수직선에 나타내어서 겹치는 부분을 찾으라 이거야. 연립해 주는 게 여기서 공통 부분을 찾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부등식이 두 개가 있으면 각각 부등식을 풀어. 근데 이게 연립 부등식이야. 그럼 둘 다 만족하는 그 범위를 구하라 이거야. 둘 다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라. 자, 이제 A, B, C꼴의 연립 부등식이야. A, B, C꼴의 연립 부등식. 자, 이제 여기 부등호가 이제 연달아서 나와 있거든요. 부등호가 연달아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A가 B보다도 작고, 그리고 B가 C보다도 작은 거잖아요, 얘가. 이거는 그 붙어 있는 이 부등식, 그리고 또 이제 붙어 있는 이 부등식을 푸는 거야. 이 부등식을 이제 하나로 저렇게 묶어서 표현했다, 한 줄로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앞으로는 이런 꼴의 부등식도 있는데, 이거는 붙어있는 두 개를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붙어있는 두 개씩. 조심할 점은 그 부등식을 풀 때 저렇게 붙어있는 두 개를 풀어야 되는데, 붙어있는 두 개가 아니라 막 얘랑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떨어져 있는 거를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닙니다. 붙어있는 두 개를 해주셔야 돼. 마찬가지로, 자, 이 떨어져 있는 놈이랑 얘랑 이렇게 이제 푸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이제. 반드시 저 부등식을 푸실 때에는 붙어 있는 이웃에 있는 두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이웃에 있는 두 부등식. 그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면은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게 이거잖아. A가 B보다 작고, 그리고 B가 C보다 작은 거 찾는 거잖아, 이제. 근데 이걸 봐봐. 얘를 푸는 거랑 얘를 푸는 게 달라. 왜냐면 이거는 B가 C보다 작은 것도 찾아야 되는 건데, 이제 이거를 푼다라고 해서 B가 C보다 작은지를 여기서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등식 푸는 거랑 이 부등식 푸는 게 다른 부등식을 풀게 되는 거야. 이걸 풀려면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웃한 두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건 요거 얘들아. 항상 수학 공부를 하실 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건 저 절대값이야, 절대값.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이야.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 절대값의 뜻 나오는데 저건 중1 때 배웁니다. 중1 때. 절대값은 그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원래 얘기하는 거거든.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 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숫자 3의 절대값은 원래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원점에서 요 수까지 얼마만큼 거리 차이가 나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원래. 원래는 이게 절대값의 정의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음수로 해본다 하더라도 음수로. 자, 마이너스 3은 0하고 얼마큼 거리 차이가 나냐. 이게 3만큼 거리 차이가 나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절대값도 3이다. 라고 볼 수가 있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절대값 기호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은 안에 있는 게 양수면 그냥 절대값 없애서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대로.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게 음수면은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부호가 뒤집힌다라고 생각하면 돼. 부호 반대.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부호가 반대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부호가 반대로 된다. 자, 그래서 절대값 처리하는 법 알아야 돼. 안에 있는 게 양수면 그대로. 얘는 쓰자, 얘도 그대로.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게 음수면 반대로 나와줘야 되고. 저거는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지. 자, 그리고 이제 부등식이야.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자, 만약에 절대값 x가 a보다 작을 때,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아까 절대값의 의미 자체가 원점에서 얼마만큼의 거리차가 나냐라는 걸 물어보잖아. 그럼 얘는 어떤 의미냐면은, x라는 수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x라는 수하고 원점하고 거리 차이가 a보다 작은 걸 물어보는 거야. a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이제 원점에서 거리차가 a만큼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원점에서 거리차가 a만큼 나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a보다 거리차가 더 작아야 되니까 이 사이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 사이를. 그러니까 원점에서 그 거리가 a인 그보다 더 작은 부분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부등식을 푸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절대값이 a보다 작으면 풀마 a 사이 범위에 x의 범위가 잡히는 거야. 사이 범위. 나는 앞으로 이거를 사이 범위라고 얘기할 거야. 사이 범위. 그리고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이거는 그 어떤 수 x가 원점하고의 거리 있잖아. 원점하고의 거리가 a보다 더 큰 부분을 얘기하려는데 얘 보시면 지금 원점에서 a만큼 차이가 나는 두 점이 있어. 근데 그 원점에서의 그 거리가 그 거리의 차가 a보다 더 큰 거 물어보는 거야. 저 2번은. 그럼 거리가 a보다 더 멀려면은 이 바깥쪽이어야 될 거 아니야. 바깥쪽. 그 바깥쪽이 원점하고 거리가 a보다 크지 않겠습니까? a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그 a보다 더 크고 x가 a보다 더 크고 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x가 요 마이너스 a보다 더 작다라고 해주는 거야. x가 마이너스 a보다 더 작다. 마이너스 a보다 더 작다라고 해주는 거야 이제. 외워놔야 돼 얘들아. 저거는 바로 외워놔야 돼. 지금 고2 얘들은 저거 다 외워서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고1 수준에서 다 외우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3번 이제 b가 a보다 클 때 만약에 절대값 x가 a, b 사이에 있을 때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이 원점하고의 거리가 a, b 사이에 있는 걸 물어보는 거야. 원점하고의 거리가 a, b 사이. 그럼 거리차가 a만큼 나는 거, 그 다음에 거리차가 b만큼 나는 거 그 사이에 있는 x를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지금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원점하고의 거리차가 그 a보단 크지만 b보다 작은 범위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범위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그 x의 범위가 a와 b 사이 또는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a 사이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외워놔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저거는 앞으로는 그냥 기본적으로 구사하는 부등식이야. 자, 절대값이 뭐보다 작다. 그러면 그 a를 내가 큰 거라고 얘기할게. a가 양수이니까. 자, 절대값이 a보다 작으면은 자, 큰 거, 작은 거. 얘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작은 거라고 지칭할게. 큰 거, 작은 거 사이에 x의 범위가 위치해 있다라고 해가지고 나는 보통 이거를 사이 범위라고 얘기를 해. 사이 범위. 보통 나는 저렇게 지칭할 거예요. 사이 범위. x가 큰 거, 작은 거 사이 범위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2번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면 a보다 크다. 이때는 그 a를 큰 거라고 지칭하고 마이너스 a를 작은 거라 지칭할게. 그럼 이 부등식 범위를 보시면 2번의 부등식 범위 이렇게 바깥쪽을 향하잖아. 바깥쪽. 약간 날개처럼 생각해가지고 얘를 나는 날개 범위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 날개 범위. 날개 범위라고 얘기를 할게 얘는. 자, 그래서 절대값이 더 작으면 사이 범위, 절대값이 더 크면은 날개 범위. 또 어떻게도 얘기할 거냐면은 그 큰 것보다 x가 더 커야 되고 또는 작은 것보다 x가 더 작아야 된다. 그래서 보통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 그렇게도 얘기하니까 만약에 이제 뭐 내가 얘기하든 학교쌤이 얘기하든 친구들이 얘기하든 저렇게 말했을 때 저게 뭔 말인지를 또 알아야 돼 이제.
자,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외워놔야 되는 거고. 자, 절대값이 더 작으면 무슨 범위? 사이 범위. 절대값이 더 크면은 날개 범위. 기억을 잘 해놓으세요, 이제. 절대값이 크면 무슨 범위라고? 나와야 되는 거 이제. 날개 범위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이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의 풀이. 아까 거를 응용한 건데 기본적으로 절대값을 어떻게 처리하라라고 했냐면 그 안에 있는 게 0이 되도록 하는 x를 일단 찾아. 얘가 0 되려면은 x가 a면 되겠죠, a. 근데 생각해봐. x가 만약에 a보다 큰 수라고 한다면 내가 동그라미 친 게 무슨 부호를 가질까? x가 a보다 크면 저 동그라미 친 게 양수야, 음수야? 양수 플러스지. 그렇기 때문에 x가 만약에 a보다 크다면 이 절대값이 그대로 나온다 이거야. 왜 그대로 나오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 절대값 양수는 그대로 나온다고 했잖아. 안에 있는 게 양수면은 그대로 절대값이 없어져서 그대로 나온다고. 그대로 나온다고. 그리고 안에 있는 게 만약에 음수다. 안에 있는 게 음수이려면은 그 x가 a보다 작아야 가능하거든. 그때는 마이너스를 이제 달고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 부호가 반대가 된다. 그 안에 있는 게 음수면은 부호가 반대로 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부호를 반대로 이제 생각해서 나와야 된다 이거야. 반대로 해서. 자, 그리고 그 여기 이 등호가 딱 x가 딱 a일 때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x가 딱 a면은 이게 0이거든요. 절대값 0은 그냥 0이야 얘들아. 얘는 그냥 0. 그 x가 딱 a일 때에는 그 a를 사실 위에다가 넣어봐도 밑에다가 넣어봐도 어차피 0이기 때문에 그 등호는 어디다 붙여도 상관은 없으나 보통 양수인 쪽에 붙여. 보통 양수인 쪽에. 밑에다 해도 틀리진 않지만 보통은 위에다 합니다. 위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야 돼. 절대값 처리 방법. 안에 있는 게 양수면 그대로 나온다. 안에 있는 게 음수일 때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 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단원을 어렵게 하는 이제 첫 번째 그 관문이 있어요. 이제 관문. 절대값이 두 개 나올 때, 요게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시험 문제에 안 나올 수 없는 유형이야, 이제. 절대값이 만약에 두 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그 절대값이 있으면은 내가 안에 있는 게 0이 되도록 하는 x 값. 여기서는 a였었잖아요. 그죠? a. 즉 a보다 더 크니 작니로 나누라고 했는데 근데 만약에 절대값이 여러 개잖아 만약에 지금 얘는 절대값이 몇 개인데 두 개지. 그럴 때에는 그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이 되도록 하는 그 x의 값들이 a도 있지만 b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때는 그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줘야 되냐면은 x가 a보다 클 때, 뭐 작을 때, 또 b보다 클 때, 작을 때 다 고려를 해야 돼. 총 케이스가 얘는 몇 가지가 나오냐면은 몇 가지가 나올까? 4개. 4개. 왜 4개야? 얘가 크냐 작냐 2개. 얘가 크냐 작냐 2개. 해서 원래는 4개인데 근데 결론은 3개야. 왜 3개냐면은 만약에 b가 a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할게. 이거 잘 봐봐. 그러니까 얘 때문에 범위 2개 나눠야 되고 a보다 크냐 작냐? 얘 때문에 2개 나누잖아. 근데 앞에 것 때문에 a보다 크냐 작냐 2개 나누고 얘 때문에 b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나눠버리게 되면은 결국에 따져야 되는 범위가 이 3개야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이 3개만 따지면 돼.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a보다 작은 거, 그 다음에 b보다 큰 거, 그 다음에 a, b 사이에 있는 거 이렇게 3가지로만 사실은 나누면 돼. 3가지로 이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푸는지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통 너희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 이제. 왜냐면 이런 계산을 해본 적이 없거든. 빡빡한 계산을.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연립 1차 부등식.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원래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몇 학년 때 배웠다고? 중2 때 배웠던 거야, 중2 때. 그러면 중2 때도 이제 배울 정도로 굉장히 쉬운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막말로 얘기하면은, 지나가던 고양이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다. 자, 봅시다, 이거. 다음 연립부등식을 푸시오. 아마 너네 중2 때도 이런 거 있었을걸? 그, 연립방정식 혹은 1차 부등식 풀 때에도 분수나 소수가 나오게 되면은 저렇게 분수나 소수 어떻게 하라고 하니, 저거? 아, 졸리다. 보통 뭐 하라고, 이제? 통분도 틀리지는 않는데,
근데 분수나 소수가 더 이상 안 되도록 변형해야 돼. 안 되도록. 그러려면은, 일단 소수가 등장하면은 10을 곱하면은 이거 점 한 칸 옮겨지잖아. 그지? 그리고 분수는 이제 그 밑에 걸 보면은 분수 여러 개잖아. 양변에 뭘 곱하라고 하는데? 양변에 그 6을 뭐라고 그래?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푸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소수점 등장하면은 곱하기 10.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뭐 100을 곱해줘야 될 수도 있으니까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줄 생각을 해줘야 돼. 이 소수점을 보고. 그리고 이러한 분수식의 분모를 보고서는 무슨 생각이 떠올라야 돼? 이제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를 곱할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 그렇게 해가지고 식을 좀 더 정리를 해야 우리가 풀 수 있다 이거야. 그럼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볼게. 요약 정리를.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1번 같은 경우. 자, 얘는 분모 2밖에 없으니까 양변에 2만 곱해도 되지만 사실 얘는 10을 곱해야 좀 처리가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양변에 10을 곱하자. 양변에 10을 곱해주시면 2x 플러스, 자, 주의할 점. 10 곱할 때 여기도 곱하는 거야. 너네들이 여기에 안 곱해가지고 많이 틀리는 실수를 아마 중2 때 많이 했을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도 10 곱하면은 분모 이 약분돼가지고 실질적으로 5만 곱하는 셈이니까 5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쓸게. 5를 곱한 거를. 뭐 한 건지 알겠죠, 저거? 저렇게 하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두 번째는 최소 공배수가 6이니까 양변에 6을 곱하자. 6 곱해주면 왼쪽은 이거. 여기 6 곱해주면 실질적으로 약분돼서 2만 곱하는 셈이니까 마이너스 2x. 여기 6 곱하면은 3만 곱하는 셈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저 부등식 두 개를 둘 다 그냥 풀어보면 돼. 풀어보자. 이 위에 거부터 풀 건데 얘들아 이번 기말 범위도 그 시간이 막 남아돌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좀 어느 정도 좀 많아. 그러니까 너네가 실수 안 하고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도 실수 안 할 정도로 암산이 되면 그게 좀 돼야 돼. 내가 말하는 걸 잘 따라와. 자, 이렇게 넘겨. 몇 x? 3x. 얘 반대로 넘겨. 반대로 넘기면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몇이야? 일단 천천히. 15가 마이너스 10으로 넘어가니까 얘랑 계산하면 몇이야? 5잖아. 그러니까 이제 5, 3x. 이 정도는 좀 암산되니, 이제? 근데 얘들아, 이 정도 암산은 실수 없이 돼야 돼. 그래야 고등 과정에서 계산 때문에 애를 먹진 않아. 이 정도는 암산해야 돼. 알겠지? 이 정도까지 막 쓰고 앉아 있으면 안 돼. 일일이 막 이렇게 막 넘겨가지고 막 하지 마시고. 그리고 x가 더 큰 거니까 x가 3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좀 나오겠죠? x가 3분의 5보다 크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해볼게. 이제 얘도 이제. 자, 나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준다 생각해. 서로 반대편으로 이양한다. 얘네 둘을. 자, 얘 넘어가면 몇 x? 3x. 얘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몇? 5. 그러니까 이제 얘는 3x, 그 다음에 잡고 나갔다 5. x가 3분의 5. 계속 얘기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이 정도는 실수 없이 암산해야 돼, 얘들아. 이 정도는. 아, 나 계산 실수가 많아서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 그래도 좀 실력을 올려서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는. 그러면은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줘야 돼. 부등식은 얘들아, 범위야, 범위. 자, 얘 첫 번째는 x가 3분의 5 이상인 부분이 답이고, 두 번째는 x가 3분의 5 이하인 부분이 답이야. 자, 그러면은 둘 다 만족하는 겹치는 범위 뭡니까? x가 딱 3분의 5일 때만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최종 답이 x는 3분의 5야. x는 3분의 5. 이게 최종 답이야. 그 원래 부등식은 범위로 풀다 보니까 보통 범위가 답이지만 이렇게 가끔 범위가 아니라 특정 값이 답이 되는 경우도 있어. 특정 값이. 자, 그 다음에 2번도 해볼게. 2번도. 얘는 이렇게 두 개씩 내가 풀어보라고 얘기했는데 이유탄 두 개씩 맞습니까? 앞에 거 풀면은 x-1 작다 2x 플러스 3. 얘를 먼저 풀어보자고.
자, 얘도 내가 이제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얘네들이 자리 바꿔치게. 얘네 둘이. 아니지. 얘네 둘이가 아니지. 얘네 둘이가 아니라 이렇게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치게 하지. 얘네들이 이제. 얘 넘어가면 몇 x? 마이너스 x고 얘 넘어가면 몇? 4. 그리고 이제 부호 실수하지 마시고 여기서 양변에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은 부동호가 뒤집어지죠? 부동호 뒤집어지겠지, 그지? 이거 실수 안 해가지고 이번에 틀린 사람 있죠? 그치? 누구냐?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풀어보자고. 두 번째 거 2x 플러스 3 작고 나갔다 4x 마이너스 5. 얘도 한번 잘 따라와봐 얘들아. 얘네들이 자리 바꿔보자. 얘 넘어가면 몇 x? 이렇게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얘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8. 오케이. 자, 이것도 마이너스 2로 나눌 때 부동호 뒤집히면서 그냥 4.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계산 잘 따라와야 돼. 실수하면 안 돼. 그래서 쟤네들을 다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자. 자, 마사보다 큰 거 하고 그 다음에 4 이상인 걸 찾아야 돼. 4 이상. 참고로 부동식을 여기 표시할 때 이 화살표 방향 있잖아. 좀 높이를 좀 다르게 해줘야 돼. 높이를 다르게. 근데 이 두 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겹치는 공통 범위가 어디냐 찾는데 그게 여기야, 여기. 4 이상인 부분. 즉 얘가 답이야, 얘가 공통 부분, 공통 범위라는 거야. 최종 답이 그래서 어떻게 나와줘야 돼? 이게 최종 답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x가 4 이상이 최종 답이 돼야 되는 거야. 저게 공통 범위로 나와줘야 됩니다. 공통 범위로 나와주셔야 되고. 이 정도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도 봅시다, 요 문제. 지금 한 거는 그냥 기본적인 연립부등식을 푼 거야.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응용하고 이제 조금 어려운 걸 또 이제 풀어볼 거야. 이제 어려운 걸인데 어려운 걸 풀어볼 거야. 자, 보시면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없을 때라고 돼 있죠. 없을 때. 그럼 일단은 둘 다 한번 풀어봐. x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 자, 처음 거 해볼게, 얘들아. 처음 거. 자, 바로 해보자. 얘네 둘이 해보자. 얘 넘어가면 몇 x? 그냥 x. 그 다음에 얘 넘어가면 몇? 마이너스 1. 첫 번째 건 바로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거 잘 보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이제 이 끄트머리에 얘네 둘을 한번 바꿔치기 하면 얘 넘어가면 몇? 3x. 바꿔 나갔다. 1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a 빼기 1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x의 범위 구하는 거니까 3으로 나눠줘가지고 x는 3분의 a 빼기 1 이렇게 일단 각각의 부등식을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수직선에 나타내 봐야 돼. 수직선인데. 근데 자, 처음에 얘부터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잘 봐야 되더라.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얘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자, 얘 방향을 봐봐. 얘들아, 사실 x가 더 크면은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거고 당연히 x가 더 작은 쪽으로 돼 있으면 왼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문제는 해가 없대. 이게 연립 부등식에 해가 없다는 얘기는 그 모든 부등식을 만족하는 공통 범위가 없다 이 얘기야. 공통 범위가. 요 말 자체가. 얘는 공통 범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공통 범위가 없다. 그러니까 겹치는 범위가 없다 이 얘기지. 겹치는 범위가 없다. 그러려면은 얘는 a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3분의 a 빼기 1이 어디 찍혀야 될지 모르지만 찍힌 다음에 왼쪽으로 향하는 범위 아니야. 근데 얘랑 안 겹쳐야 되는 거지. 얘랑 겹쳐버리면 공통 범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안 겹치려면 위치상 얘는 어디 있어야 돼? 마이너스 2보다 더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 맞니? 한 요 정도쯤 잡혀가지고 3분의 a 빼기 1보다 더 작은 쪽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은 이 겹치는 게 없죠. 겹치는 게 겹치는 게 없죠. 겹치는 게 없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잡아봐. 수학 문제는 이런 걸 잘해야 되더라. 잡아봐. 일단은 첫 번째 뭘 잘해야 되냐면 이제 문제 상황을 만족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을 세팅해야 되는지 이 세팅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 자, 세팅을 해놓은 거야.
3분의 a 빼기 1이 얘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된대. 자, 두 번째로 너네가 수학 문제 풀 때 잘해야 되는 건 이제 무슨 식을 세워야 돼? 이게 중요해. 수학 문제는 식 세우는 걸 잘해야 돼. 이게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돼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돼? 야, 수학 문제는 항상 식 세우고 문제 풀고 계산하는 거 아니야. 무슨 식을 세워야 돼? 무슨 식? 아, 이거 봐봐. 상황이 무슨 부등식? 지금 자 봐봐. 지금 3분의 a 빼기 1이 얘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며. 왜? 그렇게 해야 이제 문제 조건이 만족이 되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걸 그대로 식으로 옮기면 돼. 얘가 얘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된다. 소직선은 오른쪽으로 가면 큰 거고 왼쪽으로 가면 작은 거잖아. 여기서 세워야 되는 식이 뭐야? 3분의 a 빼기 1이 얘보다 더 왼쪽에 있으니까 그 얘기는 얘가 얘보다 더 작다 이 얘기야. 이게 식을 세우는 거야. 부등식을. 그 부등식이 결국에는 대소를 알려주는 그 기호 아니니 부등식이? 그러니까 이거 풀어주면 되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 주의할 점. 아직 끝이 아니야. 자, 이게 되게 어려워. 잘 들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등호 여부 판단을 굉장히 잘해야 돼. 이게 어려워. 자, 저기 등호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자, 어떻게 판단하냐면 등호가 들어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 그 말인즉슨 얘랑 얘랑 같다라는 얘기 아니야. 얘랑 얘랑 같아도 문제를 만족하면은 등호가 되는 거고 등호라고 한번 가정해서 둘이 같다라고 한번 놔봤는데 만약에 문제 조건에 어긋나. 그러면은 등호가 안 되는 거야. 등호가 안 되는 거. 자, 생각해봐. 저거 등호 될까 안 될까 저거? 등호? 등호가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공통범위가 없어서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예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등호가 돼 얘는. 왜 되냐? 이거 이해를 잘해야 되더라. 잘 들어? 자, 등호가 왜 되냐? 등호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마이너스 2란 얘기 아니야. 그럼 잘 봐봐.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야. 만약에 마이너스 2. 그럼 이렇게 놔도 되지 얘는 그지? 그럼 얘랑 얘랑 공통범위 따지는 거잖아. 얘들아 이거 공통범위 얘는 있니?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큰 것만 보는 거잖아. 얘는 마이너스 2를 포함해가지고 더 작은 걸 보는 거잖아. 얘네들이 공통범위, 겹치는 범위가 있니? 이게 이거 없는 거 알겠니 이거? 없는 거 알겠습니까? 없으니까 해가 없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등호가 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이거. 어려워. 등호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제 조건을 만족을 하는지를 따져봐야 돼. 만족하면은 등호 되는 거.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서 이 부등식만 이제 풀어주면 끝나는 거라고 이제. 3분의 a 빼기 1 마이너스 1. 양변에 이제 3 곱해가지고 마이너스를 넘겨가지고 이렇게 답을 내주면 돼. 이렇게. 3번이 그럼 답인 거야. 3번이. 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더라. 이 판단은. 김이가 떨어졌다고? 자,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돼. 알겠지 이거? 등호 성립 여부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계속 얘기하지. 이거 중2 때 배웠던 거야. 중2 때. 알겠죠? 자, 그렇게. 개미가 날아다녀? 괜찮아. 야, 우리가 쟤보다 한 몇십만 배는 더 클 텐데 왜. 떨어진다. 자,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등호 판단 잘해야 돼. 등호 성립 여부. 등호가 된다라고 가정해보고 모순인지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근데 결국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얘들아. 옛날이랑 비교하면은 그 옛날보다는 이 교육 과정이 많이 지금 올라왔어. 그게 뭔 말이냐면 옛날에는 더 어렸을 때 배웠는데 지금은 더 나중에 배우는 내용이 진짜 많거든 이제. 당장 나 때랑 너네 때랑 비교해도 그 나 때 배웠던 거의 3분의 2,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과로 많이 가시는 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만약 이과를 기준으로 해도 나 때 배웠던 거의 3분의 2밖에 안 배워 너네가. 근데 내 위랑 또 따지면은 내 위에 이제 너네 부모님 그 이상의 세대일 텐데 그 세대랑 또 나랑 비교해도 3분의 2가 차이가 나 또 이제. 옛날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이게 양이 되게 많이 줄고 있는 거야 되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았을까 이제 싶기도 한데 자 지금 이것도 보시면 얘도 중2 때 배우던 그런 유형이야 원래는. 보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51보다 크고 57보다 작을 때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이라고 돼 있어. 가장 큰 수는 무엇일까? 좀 이제 수학적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문제 읽자마자 바로 답을 체크를 하더라고. 4번으로. 4번이 아니라 5번으로 답을 체크하더라고. 자, 왜 5번이냐? 봐봐.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이렇게 한번 놔볼래? 연속하는 세 자연수. 예를 들면 3, 4, 5 이렇게 1 차이 나는 거 얘기하는 거야.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이렇게 한번 놔봐. 가운데를 내가 x로 잡으면 이렇게 연속하는 세 자연수 잡을 수 있지? 이렇게. 자, 잡을 수 있는데 얘네를 다 더한 게 뭐보다 크고 얘네를 다 더한 게 괄호를 굳이 안 쳐도 돼. 얘가 5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57보다 작다. 이 부등식 푸는 거라고 이거. 이 부등식. 그러면 가운데 여기 마이너스 1하고 1은 소거 될 거 아니니 그지? 그러면은 다시 쓰자. 51 가운데 3x 여기 57 3으로 나눠. 그럼 여기 17하고 19야. 그런데 x가 내가 뭐식이라고 했지? x가 이거? 얘네 지금 다 자연수 아니야 자연수? 이 범위 안에 자연수 뭐가 해당이 되죠 이거? x는 18. 그래가지고 답을 4번 하면 틀린다고 이제 얘들아.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잘 읽으라고 문제를. 우리가 문제 풀 때 x 구하고 그게 답이 아니야. 문제에서 뭘 구하래?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라며. 세 자연수를 내가 이 세 개로 두지 않았니? 그럼 가장 큰 수가 뭔데? x 더하기 1, 즉 19가 진짜 답인 거라고 이렇게 19가.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항상 그래서 문제를 꼭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잘 읽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와 별표 이거 자 몇 개 칠까 이거 별표? 3개 3개 칩시다 3개. 와 이거 되게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잘 들어야 돼 이거. 이거 어느 교과서를 본다 하더라도 숫자랑 사원만 살짝 바꾸지 문제 본질은 그대로.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거든. 잘 읽어봐야 돼. 학생들한테 초콜릿을 나눠주는데 그 한 명한테 한 학생마다 5개씩 나눠주면 초콜릿이 13개가 남고 7개씩 나눠주면 초콜릿이 그 2개 이상 5개 미만이 남는다고 할 때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초콜릿이 몇 개인가?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야. 내가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5명씩 이렇게 주면은 5개씩 주면은 13개 남고 7개씩 주면은 초콜릿이 2개 이상 5개 미만이 남는데. 자, 잘 들으세요 이거. 이게 뭔 말이냐면 학생 수를 내가 x라고 나가네. 학생 수. 이 문제는 학생이 지금 몇 명이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학생 수를 미지수 x라고 넣는 거야. 수학 문제는 저렇게 미지수를 이렇게 도입을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미지수 도입을. 자, 그럼 봐봐. 그 전체 초콜릿 개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초콜릿 개수. 전체 초콜릿 개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지금 학생이 X명이 있어. 그 X명한테 다 5개씩 주면은, 총 내가 초콜릿을 몇 개 준 거야? 총? X명한테 각각 5개씩 주면은, 총 초콜릿 몇 개 나눠준 거야? 5 곱하기 X 아니니? 5 곱하기 X인데, 근데 13개가 남는데. 그렇지,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게 초콜릿의 개수야. 이게 초콜릿의 개수. 근데 또 봐봐. 이거는 내가 이제 그 5개씩 나눠줬을 때 13개가 남는 거고, 만약에 7개씩 나눠주게 된다면 2개 이상 5개 미만이 남는다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초콜릿의 개수가 이거야. 이거를 이제 몇 명한테 나눠줘? 7명한테. 아, 그 7개씩 나눠줘. 그러면은 7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7x. 근데 2개 이상 5개 미만이니까 잘 들어 여기서 얘를 부동식으로 작성을 하기를 7x 더하기 2, 7x 더하기 5 이상은 우리가 등호를 붙이고 미만은 등호를 안 붙이니까 이렇게 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저거? 초콜릿의 개수의 범위를 이렇게 쓰는 거야. 초콜릿이 몇 개 남는지 정확히 모르잖아. 최소 2개 남고 최대 5개 미만이니까 4개까지 남을 수 있잖아.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거라고 이게.
이거 부등호 연달아 나오면은 내가 따로따로 이렇게 이유탄 두 개씩 풀으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왼쪽 거 풀어보자. 왼쪽 거. 여기부터. 자, 얘네들이 자리 바꾸자. 얘 넘어가면 2x. 자, 그 다음에 여기 2 넘어가면은 11. 그러니까 x가 2분의 11이 나오고, x가 2분의 11. 저거를 오른쪽에 똑같이 한번 해보자고, 이제. 자, 여기도 이제. 자, 여기서 얘네들이 자리 바꿔주면, 얘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고, 그 다음 13 넘어가면 몇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부등호가 뒤집어져서, 그냥 4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돼. 근데, 우리는 부등식이 각각 나오지만, 둘 다 만족하는, 겹치는 공통 범위를 구해줘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걸 그려. 안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 자,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럼 그림 그려야 돼. x가 4보다 큰 게 있고, 2분의 11이 조금 더 큰 수거든? 2분의 11이 더 왼쪽으로 가는 범위. 높이는 둘이 다르게 설정해주고, 높이는. 저렇게 해주면, 겹치는 범위를 찾으라고, 겹치는 범위. 즉, 겹치는 범위가 어디냐면은, 4와 2분의 11 사이라고 쓰는데, 등호가 들어가면은 여기를 색칠을 하고, 등호가 안 들어가면은 여기를 뻥 뚫어 놓는단 말이야. 이것도 중2 때 다 배웠던 내용이죠?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근데, 봐봐. x가 뭐였었냐면은 학생수야. 학생수는 당연히 자연수야, 자연수. 학생수가 2분의 11명, 5.5명, 이렇게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자연수 뭐밖에 없습니까? 이 범위에서? 5밖에 없는 거야, 5. 그래서 x가 5야. 그럼 답이 몇이야? 답이 x는 5 하면 또 날아간다고 이제. 해가 망신한다고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뭘 구하는지 항상 보시라고. 그치? 왜? 초콜릿의 개수니까 요거 x에 5를 넣어준 38이 그럼 진짜 답이 되는 거라고. 38. 이렇게 답을 내는 거야. 이렇게 답을 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문제야. 이런 식으로. 자, 그렇죠. 활용 문제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데, 결국 이제 본질은 이 근본 원리를 잘 이해하면은 어렵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 쉽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하고. 자, 여기 좀 어려워. 잘 따라와야 돼, 이제. 자,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1, 2, 3번은 쉬워. 가봅시다.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어. 원래 절대값이 나오면 원래는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돼. 케이스를 나눠서. 근데 특수한 형태 같은 경우에는 굳이 범위 안 나누고도 빠르게 바로 풀 수 있는 풀이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1, 2, 3번이야. 1, 2, 3번. 1, 2, 3번 내가 앞에서 말씀드린 요겁니다. 요거. 자, 뭐냐면은 1, 2, 3번. 아까 이거 있잖아. 절대값이 작으면은 이거 내가 무슨 범위라고 했지? 사이 범위. 크면은 날개 범위. 요것도 이제 있었잖아. 그치? 요것도. 이 세 가지 1, 2, 3번은 내가 아까 범위 안 나누고 바로 사이 범위, 날개 범위 외워야 된다고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거 푸실 때에는 그냥 바로 범위 나눠서 푸시면, 바로 범위 나눠서 푸는 게 아니고 그 사이 범위, 날개 범위를 바로 쓰면 돼. 잘 봐봐. 1번은 절대값이 더 작으니까 무슨 범위? 사이 범위? 그러니까 뭐가 사이에 있냐. 이 큰 거를 이제 2라고 보면 작은 거는 반대부로 마이너스 2로 보는 거야. 큰 거, 작은 거 사이 범위야. 저 절대값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절대값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저 큰 거, 작은 거 사이 범위다. 우리는 항상 x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x만 남겨놓으려면 이 양변에 다 몇을 더해주면 되겠어요, 이거? 3을 더해주면 얘가 없어지지 않겠니? 3을 더해주면은 그냥 1하고 x가 5 사이의 범위로 이게 1번의 답인 거야, 이게. 이게 1번의 답. 저게 1번의 답이 되는 것이고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 되겠지? 2번에는 절대값이 더 크다라고 돼 있어. 이건 무슨 범위라고 했죠? 날개 범위. 그 날개 범위가 뭐냐면은, 자, 큰 거를 예로 볼게. 5. 작은 거는 그럼 반대보 마이너스 5야. 그러니까 큰 것보다
이 앞에 게 더 크고 또는 작은 거 마이너스 5야 반대고 작은 거보다 더 절대값 안에 있던 게 더 작다라고 이렇게 놓는 거라고 저렇게.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에서는 마이너스 1 넘어가니까 이제 6이 되는 것이고 2로 나눠주니까 3이 되겠죠. 얘도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로 나눠주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답이 이거야. 얘는 답이 이거. 얘는 답 자체가 저렇게 되는 것이고 답 자체가 또 헷갈리거나 주의하실 점은 그 부등식이 두 개니까 이거 연립하는 문제가 아니야. 이 2번 문제의 x의 범위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3번 잘 보세요. 3번. 3번. 이번에는 절대값이 뭐와 뭐 사이 범위거든.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였냐면은 잘 봐 이거. 저 5와 9 사이 범위하고 그냥 절대값을 그대로 벗겨준 5와 9 사이 범위하고 또는 얘네들의 숫자를 완전히 부호를 정반대로 뒤바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사이에 있다라고 해줘야 돼. 근데 얘들아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9는 둘 중에 뭐가 더 작습니까? 마이너스 9가 더 작으니까 이거 부호 반대로 써야 되니까 봐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이렇게 쓰면 안 돼. 마이너스 9가 더 작은 거니까 왼쪽에 여기 반대 부호를 쓰는 거야. 그리고 9 쪽에 등호가 있었죠. 9 쪽에. 그럼 마이너스 9 쪽에 등호가 있어야 되고 5 쪽에 해당되는 거는 등호가 없으니까 여긴 등호를 안 쓰는 거야. 저렇게 쓰는 거야. 저렇게. 그러면은 각각을 이제 좀 더 정리해서 x의 범위를 구해주면 돼. 여기 x의 범위 구해주려면 양변에 뭘 빼줘야 돼 일단? 1을 일단 빼줘야 되겠지. 1. 1 빼주면 4, 2x, 8. 2 나눠주면 2, x, 4. 이렇게 나오겠지 일단. 이렇게 일단 나올 것이고 그리고 얘도 한번 해봐야 되겠지. 얘도 1 빼주고 해볼게. 1 빼주면은 마이너스 10, 2x, 마이너스 6.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5, x, 마3.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주의할 점. 이거는 연립하는 게 아니야. 범위 자체가 여러 개인 부등식인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의 답은 2와 4 사이의 범위로 쓴 다음에 또는 이걸 한 다음에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3 사이의 범위로 이렇게 답을 내는 거예요. 이게 3번의 답이야 이게. 3번의 답. 3번의 답은 저렇게 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 좀 좁을 것 같아서 여기다 쓸게요 이제. 자 이게 4번 여기다 해볼 건데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1, 2, 3번처럼 1, 2, 3번 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이렇게 풀 수가 있어. 하지만 4번은 이게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거 절대값이 작으니까 1번처럼 사이범위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돼. 그 1, 2, 3번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이 절대값 있는 쪽 말고 이 다른 쪽 있잖아. 반대편 쪽. 반대편 쪽에 반드시 숫자, 상수여야 돼. 상수. 반드시 상수여야 1, 2, 3번의 풀이가 가능한 거지. 만약에 상수가 아니라 변수가 들어가 있다. 보통 x가 변수잖아. 변수가 포함된 식이면 저 1, 2, 3번이 안 돼. 1, 2, 3번이. 그러면은 내 말을 이렇게 정리를 할게. 그 원래 절대값이 나오면 범위를 나눠서 풀어라 라고 했거든 이제. 그런데 1, 2, 3번처럼 저렇게 상수로 나와 있는 그 상황에 한해서는 굳이 범위를 안 나누고 내가 지금 푼 것처럼 이렇게 바로 푸는 게 가능해. 근데 상수가 아니다. 이렇게 변수다. 얘는 변수입니다. 변수. 이렇게 변수로 나와 있으면 저런 풀이가 안 돼서 그냥 절대값 기본 풀이, 그 범위 나누라고 했던 그 풀이로 풀어야 돼. 그게 좀 더 어려워요.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걸 푸시려면은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를 찾아봐. 제가 0이 되려면 x가 몇이면 됩니까 저게? x가 3분의 2거든? 그 3분의 2보다 크면은 얘가 양수고 절대값 안에 있는 게
3분의 2보다 작으면은 요 안에 있는 게 음수이지 않겠니? 그래서 3분의 2보다 클 때는 이때는 절대값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대로. 이때 그대로 나오겠죠?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걸 또 풀어.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거 아니야 이제 얘네들이 이제 x 넘어가면은 여기 몇 x?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넘어가면 8 그래서 2로 나눠주니까 x가 4 이하가 나오게 되는데 x가 4 이하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 내가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그 x의 범위를 나눠서 풀고 있거든 이제 근데 지금 여기 왼쪽 풀이는 x가 3분의 2 이상일 때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거를 구해줘야 되는 거여서 이건 연립부등식으로 푸는 거야. 이 범위 안에서 이걸 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좀 찾아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3분의 2 이상인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또 그것도 만족하면서 4 이하의 부분을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현재 겹치는 부분이야. 여기가 겹치는 부분. 그래서 최종 이 첫 번째 케이스의 범위는 3분의 2와 4 사이에 그 사이 범위로 답이 나오게 돼. 이렇게 이제 사이 범위로. 3분의 2와 4 사이에 사이 범위로 나오게 돼. 이게 뭐냐면은 이 1번 케이스에 해당되는 x의 범위야. 최종적으로. 이 범위 중에서 실제로 이것만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이번엔 x가 3분의 2보다 작을 때로 해볼 거야 이제 봐봐 그 이때는 이 안에 있는 게 음수이기 때문에 저게 마이너스를 이제 붙어서 나와요 이 좌변이 이 부등식을 푸는 거라고 이제 이 부등식을 얘를 푸는 거야 얘를 푸는 거야 그럼 이때는 봐봐 얘네들이 또 자리를 바꾸자 그럼 이거 넘어가면 몇 x 이거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2가 넘어가면 몇? 4 마 4로 나눠주니까 부등호 뒤집어져서 마 1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 그지? 마 1 나오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그 x가 3분의 2보다 작은 범위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3분의 2보다 작은 범위를 표시를 하시고 근데 마이너스 1 이상이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면 이제 둘 다 만족하는 공통 범위가 여기가 된다 여기가 둘 다 이제 겹쳐 있는 범위 얘기하는 거야. 그걸 쓰시면 마이너스 1과 3분의 2 사이다라고 이렇게 범위가 나오게 되겠지 일단 이렇게 범위가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이제 여기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 문제를 x의 그 범위를 따로따로 나눠서 생각해보고 있어. 이렇게 나눠보니까 이렇게 x의 범위가 나오고 이렇게 나눠보니까 이렇게 x의 범위가 나오잖아. 그지? 그럼 얘네 둘은 연립을 하는 게 아니야. 둘 다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는 게 아니야. 애초에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x의 범위를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되냐면 얘 또는 얘가 답인 거야. 얘 또는 얘. 얘 또는 얘가 답인데 그러니까 x의 범위를 범위 두 개를 갖고 있는 답이라는 건데 또 하나 주의할 점. 이 범위를 한번 얘들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래? 생각이 안 떠오르면 그림으로 그려볼까? 얘부터 그려볼게. 이거 마이너스 1과 3분의 2 사이의 범위잖아. 이렇게 돼. 그지? 그리고 얘도 한번 범위 표시해 볼게. 이거 3분의 2와 4 사이의 이 범위인 거잖아. 그지? 이렇게. 얘네 둘의 공통 범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얘네 둘 다 이제 답이야. 근데 지금 3분의 2에서 연결되지 않니? 3분의 2에서? 그럼 굳이 이 부등식을 따로따로 두 개로 나눴을 필요가 없고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하나로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1과 4 사이 범위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게 진짜 최종 답이야. 이게 이제 최종 답이야. 이게 최종 답이 되겠다 이거야. 거꾸로 생각하면은 얘들아 이 범위를 쪼개면은 내가 만약에 3분의 2를 기준으로 쪼개면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 아니니? 쪼개면은 그 반대로 한 거지. 쪼개져 있는 범위를 합친 거라 생각하면 돼. 합친 거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이거 합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똑같은 숫자가 나오면.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망의 5번. 우리를 이제 괴롭히는 5번. 자, 4번도 만만치 않지만 최고 난이도가 5번이에요, 5번. 최고 난이도가. 자, 5번은 설명했을 때 단번에 잘 알아듣고 푸는 사람이 없어. 잘 들으세요. 이거는 어려우니까. 좀 쓸 게 많아서 다 지웠어, 일단. 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자, 봐봐. 1, 그 다음에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 얘가 이제 5보다 작다. 요건데, 자,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있으니까 범위를 나눠야 된단 말이죠. 자, 얘를 봐봐. 얘들아, 얘 앞에 있는 얘가 0이 되려면 x가 몇이면 되는 거, 이거는? 마이너스 1이 기준 값이야. 또 얘가 0이 되려면 x가 몇일 때? 2일 때가 기준 값이야, 그지? 우리는 그 x의 범위를 나눠서 처리할 건데, 그 왜 범위를 나누냐면은 그 x의 범위에서 이 절대값이 어떻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범위를 나누는 거야.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거. 자, 지금 기준 값이 봐봐, 얘들아. 마이너스 1하고 2가 있어. 기준 값이 2개면 범위는 3개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그 다음에 2보다 큰 거, 그 다음에 여기 사이 범위로 범위는 3개야. 그러니까 기준 값이 2개니까 거기다가 1개 더 더하면은 범위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어떻게 나누냐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이제 그 사이 범위에 있을 때, 여기 등호를 내가 여기다 붙일게.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x가 2보다 클 때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거. 그 등호는 어딘가에 붙어 있어야 돼. 마이너스 1쪽에 해당되는 등호가 사실 여기 있어도 돼. 이쪽에 해당되는 등호가 여기 있어도 돼. 상관은 없는데 나는 그냥 여기다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 여기다가 이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잘 들어야 돼 이거. 얘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음수면은 이 절대값이 어떻게 처리된다고 했지?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했지? 잘 들어야 돼 이거. 그럼 얘는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고 마이너스를. 그 다음에 얘도 처리해줘야 돼. 얘들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봐. 아무거나. 뭐 마이너스 2 같은 거 넣어봐 한번. 얘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이거? 마이너스를 또 붙여서 이렇게 이 부등식을 푸는 거라고 이 부등식을. 이거를 3번 해야 돼 3번. 이걸 3번에서 풀어야 돼. 근데 이거 마저 풀어보잖아? 식 정리 잘 보세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x고 여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이게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 넘어가면 어떻게 돼 이거? 얘가 그냥 4가 되니까 마 2로 나눠주면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돼.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방금 전 문제처럼 이 조건 하에서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의 공통 범위를 이 수직선을 그려서 또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좀 할 게 많아서 되게 어려워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작은과 동시에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도 커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둘 다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구해줘야 된다고 저렇게. 둘 다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확인해 보니 그림상 공통 범위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이렇게 사이 범위로 일단 1번 케이스에 해당되는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거를 2번 더 하면 돼. 2번 더. 2번 더 하시면 됩니다. 얘도 똑같이 더하면 돼. 자, 근데 얘는 좀 어려워. 잘 들어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해볼 건데 이 범위에서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요놈들이 양수일지 음수일지를 부호 판단을 해야 돼. 이거 판단 되니? 이 범위에서는 얘가 양수야 음수야? 이거 되니 이거? 얘 뭐라고요 얘는? 얘는 뭐야 얘는? 이게 바로 안 될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판단하면 좋냐? 예를 들면 돼 항상. 이 범위 안에 있는 아무런 숫자 생각해봐. 0 해볼게 0. 0을 넣어봐. 부호 명확히 나오잖아. 0 넣어주면은 얘 부호 뭐 나와? 플러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그대로 나온다고. 근데 0을 여기다 넣어봐. 부호가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렇게. 잠깐만. 얘 지금 그치? 부호 바꿨지?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여기 x는 없어지네. x는 이제 x가 없어지고 3이 5보다 작다라는 이러한 부등식이 나와. 이 부등식의 의미를 좀 잘 생각해 줘야 되는데, 부등식의 의미 잘 들어야 돼 이거. 얘들아,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지 않니? 말이 되는 부등식이잖아 저거는. 아까 앞에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를 찾았어야 되는데, 이번 케이스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얘는 항상 만족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돼. 즉, 이 범위에서는 항상 된다 이 얘기야. 항상 된다. 따라서 저 위에 있는 부등식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저 위에 있는 부등식이.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아까 1번 케이스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저 부등식이 성립하는 진짜 최종 x의 범위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잖아. 이번 케이스는 자, 이 범위에서 저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를 한번 따져보려고 하니까 이 범위에서는 항상 성립한다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이 범위 자체는 다 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3번 케이스. 자, 이때는 뭐냐면은 2보다 크대. 자, 2보다 크면은 얘가 양수야, 무수야, 이게? 2보다 큰 수 아무거나 넣어봐. 뭐 3을 넣어봐. 양수? 얘도 뭐야, 얘도? 그러니까 둘 다 양수니까 그냥 둘 다 그냥 그대로 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그대로. 안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써, 이렇게. 쓰고, 좀 더 정리. 2x. 그 다음에 여기 1 빼기 2는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면은 6. 2로 나눠주니까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3보다 작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고 이 조건 하에서, 이 범위 하에서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2보다 크다라는 것과 그리고 3보다 작은 거를 둘 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공통 범위를 구해주는 거라고. 공통 범위를. 공통 범위를 구해주는데 이제 그림상 표시되는 게 x가 2와 3 사이의 범위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 케이스는 이렇게 x의 범위가 나오는데 내가 이 문제를 지금 세 가지의 케이스로 나눠서 풀고 세 가지 케이스 각각에 해당되는 x의 범위를 다 구해놨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얘네, 그러니까 얘 또는 얘가 답인데 아까 문제처럼 합쳐지는 게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합쳐지는 게 있는지. 잘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이 똑같잖아. 여기 2가 또 똑같잖아, 이제. 얘를 만약에 범위, 수직선 위에 한번 나타내 보게 된다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의 범위가 이게 1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2 사이의 범위가 이게 2번. 그 다음에 이제 2와 3 사이의 범위 해가지고 얘가 이제 3번이 있는데 결국 이게 또는 다 갖고 있는 범위다 보니까 굳이 범위를 마이너스 1에서 끊지 말고 따로따로 쓰지 말고 2에서 끊어가지고 따로따로 쓰지 말고 한 번에 이렇게 써도 되지 않냐 이거지. 한 번에. 그래서 최종 진짜 답은 마이너스 1과 2에서 잠깐 쉬었다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2와 3 사이의 범위로 답을 내는 거야. 이렇게. 이게 진짜 최종 답이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범위 나누고 차근차근 묵묵히 해야 돼. 묵묵히. 여기서 너네들의 고비가 오는데 여기 고비를 넘기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계산에 약간 이 한계가 좀 올라가. 그래서 여기 잘 해주셔야 되고 요 파트는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어려워진다. 여기서부터. 자, 1차 부등식이랑은 다르게 우리 1차 부등식 아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1차 부등식 풀려면은 이제 그 x의 범위를 구해주는 거니까 그냥 이 정도로 그냥 풀리거든요. 너무 쉽게. 1차 부등식은. 차리시고. 자, 이렇게 풀리는데 근데 2차 부등식은 이렇게 단순하게 안 풀려 얘들아. 2차 부등식은. 2차부터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돼. 반드시 그래프. 그래서 1차 함수, 2차 함수, 이거 함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함수에 대해서. 자, 2차 부등식은 말 그대로 2차식으로 구성이 된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이야. 자, 얘를 왜 함수를 이제 그려서 풀어야 되냐. 2차식으로 나오게 되면 얘를 x로 정리해야 되잖아.
이게 x로 정리를 하는 게 이제 그 쉽지가 않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봐봐. 자, 항상 우리 그 방정식, 부등식은 원래 그래프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잘 들어야 돼. 어려운 내용이야. 잘 들어야 돼. 평생 죽을 때까지 새겨 들어야 되는 내용을 지금 얘기할 거야. 잘 들어야 돼. 모든 방정식, 부등식은 함수로 볼 수 있어. 함수로. 그러니까 방정식은 등호가 들어간 게 방정식 아니니? 얘들아, 얘는 2차 방정식이잖아. 얘는 이제 2차 방정식. 이건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는 2차 방정식. 그리고 얘는 그럼 2차 부등식이겠지, 그지? 등호가 들어가면 방정식, 그 다음에 부등호가 들어가면 부등식 아니야. 함수로 볼 수 있어. 함수로. 이게 뭔 말이냐? 잘 봐. 만약에 요 2차 방정식부터 이 2차 방정식은 이 함수 있지, 이 함수. 이 2차 함수 있지? 이 2차 함수랑 이 함수 있지, 이 함수. 얘들아, y는 0이 뭐야? 바로 나와야 되는데. y는 0이 뭐야? 뭐라고? 어... 내가 지금 그 함수를 물어보는 거야. y는 0이 뭐야? 너네 이거 중2 때 다 했던 거야. y는 0이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그 x축, y축 선상에서. 뭐라고? 방금 뭐라 얘기한 것 같은데? 괜찮아, 당당하게 얘기해. 방금 뭐라 얘기했는데? 정답을 얘기한 것 같은데? 뭐라고? x축이라고, x축. 야, 이거 한 명밖에 대답 못하면 안 되지, 이거 지금. x축이야, 얘들아. y는 0. x축.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의미는 원래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이 이차함수랑 x축하고의 교점이 있을 건데 그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방정식이 이거라고. 어떤 이차함수와 x축이 만약에 교점이 있다면 그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방정식이 이거라고. 방정식이.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방정식이랑 모든 부등식을 이렇게 함수로 볼 수 있어야 돼. 함수로. 그러니까 방정식을 좌변, 우변 따로따로 함수로 함수화 시켜가지고 y는을 붙여가지고 함수로 볼 수 있어야 돼. 자, x축이 다 y좌표가 0인 것들이야. x축이 y좌표가 0인 것들. 자, 지금 얘기했지 내가. 그 이 방정식은 이 이차함수하고 x축하고의 교점을 따지는 거라고 얘기했지. 그럼 부등식으로 넘어가 볼까? 그럼 얘는 무슨 의미인지 알아, 얘는? 얘의 의미는 얘도 함수로 봐, 함수로. y는 이거. 그 다음에 y는 이거. 이렇게 함수로 보는 거야, 함수로 이제. 근데 이제 부등호잖아, 부등호. 부등호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역할을 하는 거냐면, 부등호니까 지금 이 왼쪽이 더 커야 되잖아. 근데 이게 사실 y이기도 하잖아. y는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왼쪽에 있는 y 값이 더 크다, 이 얘기야. 왼쪽에 있는 y 값이 더 크다. 근데 우리 그 x축, y축을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y축에 이게 세로로 된 게 y축이잖아. 즉 왼쪽에 있는 게 y 값이 더 크다. y좌표가 더 크다. 그 얘기인즉슨 왼쪽에 있는 함수가 더 위에 있다라는 거야. 더 위에 있다.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야. 부등식은 상대적인 위치 관계. 이렇게 함수로 볼 수 있어야 돼. 이 함수가 이 함수보다는 더 위에 그려진다라는 얘기야. 그 위에 그려지는 x의 범위가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거라고. x의 범위가 무엇인지. 그럼 예를 한번 들어서 보자, 이제. 자, 함수로 바라봐야 돼. 이 함수랑 이제 y는이 있다 치고 이 함수랑 이 함수. 얘는 지금 뭐라고 함수가? x축이야, x축. 알겠지? y는 0, x축이야, x축. 그렇기 때문에 이 이차함수가 x축보다 더 위에 있는 x의 범위를 구해주는 게 저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야. 저 부등식의 해가. 얘가 그려져 있어. 여기 그림으로. 자, 이제 이차 함수는 최고차 함수가 a인데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봐봐. 만약에 a가 양수일 때 가정해보자. a가 양수일 때. a가 양수인데 만약에 이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 그러면 이 의미가 이 이차함수가 x축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 어디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라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x의 범위를 한번 알려줘.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그림을 보시면 이차함수 x축 윗부분도 있고 아랫부분도 있지. x축 윗부분에 해당되는
그 범위가 이 교점이 있고 여기가 x축 위에 올라간 부분 아니니? 여기가? 맞습니까 이거? 그럼 저 내가 표시한 부분의 x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라고. x의 범위. x는 이게 x축.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 크고 왼쪽으로 가면 작은 거니까 얘는 이제 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있잖아요. 교점. 이 교점에 해당되는 그 좌표를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 이 부등식은 x가 알파보다 더 작은 부분 또는 이제 x가 베타보다 더 큰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큰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하고 푸는 거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 더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혹은 더 아래에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x의 범위를 찾는 거야. x의 범위를. 계속 강조하지만 모든 방정식과 부등식을 이렇게 함수로 바라보는 거야. 함수로. 그래서 얘는 이제 이 앞에 있는 이차함수가 x축보다 더 위에 있는, 만약에 부등호가 반대로 돼 있다. 그럼 어디에 있는? 더 아래에 있는 부분을 사실은 찾는 거다라는 거야. 더 아래에 있는 부분 찾는 거. 그럼 만약에 이 그림이라 가정해보자. 만약에 이 그림. A가 음수라고 가정을 해보는데 내가 만약에 이 2차 부등식을 푸는 거야. 그럼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더 밑에 내려간 부분을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이 2차 함수는 지금 만약에 A를 음수, 위로 블록으로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가정하면은 x축보다 더 밑에 내려간 부분, 여기 찾는 거지. 여기. 이 부분의 x의 범위를 이제 작성하라는 거야.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x의 범위를 쓰라는 거야. x의 범위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방정식, 부등식은 저렇게 원래 함수로 보는 거야. 함수로. 예를 하나 더 들어줄게. 쉬운 버전으로. 1차 부등식이지. 1차 부등식. 예를 들면 이거 한번 해볼게. 얘들아 x 빼기 3이 1보다 크다. 요런 1차 부등식이 있다라고 해봐. 그럼 싱글로 하자. 0으로 하자. 0. 이게 있다고 해봐. 이거 우리 푸는 거는 너무나도 잘 풀어. 마이너스 3만 이항해주면 답이잖아. 그지? 근데 이것도 만약에 저렇게 함수로 보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이 함수를 그려. y는 x 빼기 3을 그려. 기울기가 1이고 양수고 y절편이 마3이니까 y절편 마3 한 다음에 기울기 양수니까 올라가게 그림을 그리겠지? 그리고 얘는 x축이야. 얘들 항상 y는 0, x축이야. 즉 이 1차 함수가 x축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이 x축하고의 교점이 여기잖아. 여기. 그치? 근데 여기 x절편 아니야. x절편. x절편 구해 보면은 몇이야 이거? 여기 절편은 이제 y가 0이니까 y에 0 넣어주면은 x가 몇이어야 돼 이거? 3이지? 자 다시 부등식의 의미. 이 1차 함수가 x축보다 더 위로 올라가 부분을 찾는 거야. 그림상으로 보면은 x축과의 교점이 3이고 그 x축보다 더 윗부분 찾는 거니까 여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여기.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x의 범위가 뭐니? 라는 걸 찾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이미 해를 구한 게 이렇게 나오잖아. 즉 x가 3보다 큰 부분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 범위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그림으로 봤을 때에도 이 분홍색 범위가 얘랑 일치한다라는 거야. 일치한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1차 부등식은 굳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풀진 않지만 바로 답이 나오니까 사실 이렇게 그림으로 넣고 봐도 풀린다 이 얘기야. 풀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2차부터는 이렇게 문제를 풀 거고. 자,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잘 봐야 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편의상 그 A가 양수일 때만 내가 생각을 해볼게. 최고차항계수 A가 양수일 때. 지금 여기는 A가 양수일 때만 그림이 그려져 있어. 자, 근데 X축하고의 위치 관계가 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접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세 가지 케이스 다 나눠 생각해 볼게. 이제 일단 요 첫 번째 케이스부터. 이거는 우리 중간고사 범위 했던 거야. 그 이참수가 X축과 지금 이거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 이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지. 그러면 우리 이 2차 방정식 있잖아. 이 2차 방정식.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이거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얘하고 x축하고의 위치 관계를 따지는 거는 그냥 는 0을 붙였을 때의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보고 판단을 했어.
판별식이 양수여야지만이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우리가 이번 중간고사 범위에서 배웠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즉 판별식이 양수일 때에 해당되는 그림인데 이제 각각의 부등식의 상황을 다 풀어볼 거야 이제. 자, 이 부등식을 풀어볼 거야. 요 케이스일 때. 자, 그림을 보고 판단하는 거야. 이 이차함수가 x축보다 더 위로 올라가 있는 부분을 찾는 거야. 그럼 x축보다 윗부분 찾는 거야. 어디야?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맞니? 저 부분에 x의 범위를 적는 거라고, x의 범위. 마침 여기가 알파, 베타니까 알파보다 더 작은 부분하고 그 다음에 베타보다 더 큰 부분을 답으로 적는 거라고, 이렇게.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답을 적는 거야. 저렇게 부등식을 푼다. 근데 만약에 등호가 있잖아, 등호. 등호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이게 이 이차함수랑 x축이랑 같을 수도, 즉 만나는 것도 포함하겠다 이거야. x축하고 만나는 거. x가 알파일 때, x가 베타일 때 x축에서 만나잖아요, 지금. 그죠? 그 만나는 점까지 포함을 하겠다 이거여가지고 이건 그냥 등호 붙이면 돼, 등호. 알파, 베타도 답에 포함을 하겠다 이 얘기야. 답에 포함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다음 요것도 보자. 요것도 한번 보시면, 자, 얘가 이제 음수가 되도록 하는 거. 이차 함수가 x축보다 더 밑에 내려가 있는 부분인 거야. 그럼 밑에 내려간 부분이 여기 밑에, 여기 맞니, 여기? 여기지, 여기. 분홍색.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x의 범위를 적는 거라고. x가 알파에서부터 어디까지? 베타까지. 즉 사이 범위로 답이 나온다. 사이 범위로. 알파, 베타 사이 범위로 답이 나오는 거야. 알파와 베타 사이 범위로. 그런데 맨 마지막에 등호가 있다. 마찬가지로 x축과 만나는 점까지는 포함을 하겠다라는 거여서 등호를 여기 붙여. 알파, 베타 쪽에 등호를 저렇게 붙여서 두는 거야. 등호를 붙여서. 알파, 베타 쪽에 등호를 붙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x축하고 더 위에 있는 부분 혹은 밑에 있는 부분 찾는 거야.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갈 거야. 두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차 함수가 x축하고 접할 때. 자, 만약에 접하는 점에 그 x 좌표를 알파라고 놓았을 때야. 접하면은 판별식이 0이기도 하죠. 요때인데. 자, 풀어보자. 이차 함수가 x축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을 찾으래. 이 그림을 보면은 x축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 그림 자체가 다 위에 있지 않니? 근데 주의할 점. 아까 등호가 있냐 없냐가 차이가 있었던 게, 그 등호가 있으면은 x축하고 만나는 점을 포함을 하는 거고, 등호가 없으면은 포함 안 하는 거야. 불포함이야. 자, 지금 등호가 없는 상황을 따지는 거잖아?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긴 하지만, x가 알파일 때는 위에 있진 않고, 그냥 x축에 놓여 있는 거야. x가 알파일 때는. 그래서, x가 알파일 때는 답이 아니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어떠한 x값은 x축보다 더 위에 이차함수가 그려지니까 얘는 x는 알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실수가 다 답이 되는 거야, 이거는. 왜냐? 알파일 때는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x축에 딱 걸쳐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등호가 포함된 부등식이다. 이건 x축하고 만나는 점도 답에 포함하겠다 이거야. 즉 알파도 답에 포함할 거니까 알파도 포함해버리면 이번엔 그냥 x가 모든 실수가 다 답이 되는 거야. 모든 실수. 저 두 번째는 이제 x축 만나는 점 포함해서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점까지 다 포함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이차함수가 x축보다 더 밑에 있는 부분 물어보는 거야. 그림상 봤을 때 더 밑에 내려간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다, 야. 해가 없다. 얘는 해가 없다가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네 번째. 자, 이번엔 등호가 들어가 있잖아, 이제. 이건 어떤 기능을 하냐면, x축하고 만나는 점까지는 포함을 하겠다, 이거야. 포함을 하겠다. 자, 지금 이차함수가 x축보다 더 밑에 있는 부분 찾는데, 밑에 있는 부분이 아예 없고, 그리고 등호가 있으니까 x축하고 만나는 점까지는 포함. 근데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알파 딱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답이 x는 알파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게 굉장히 좀 특이한 답이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부등식은 보통 답이 이렇게 범위로 나와야 되지만 범위로 나오지만 얘는 딱 등으로 값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되게 특이한 케이스 중 하나야. 요거는 특이한 케이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상황. 얘는 이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나지 않을 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안 만나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해주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자, 이때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보면은 자, 이차 함수가 x축보다 더 윗부분 찾는 거잖아. 지금 항상 위에 올라가 있지 않니? 그러니까 어떠한 x를 하더라도 즉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답이 되는 거야. 모든 실수가 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는 등호 포함이잖아. x축하고 만나는 점 포함하겠다 이건데 애초에 만나는 점 자체가 없으니까 뭐 포함하고 말고 그거를 따지는 게 없죠.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가 답이 되는 거야. 모든 실수가 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 둘 봅시다. 이번엔 이차 함수가 x축보다 더 밑에 있는 부분 찾는 거야. 근데 밑에 내려간 부분이 아예 없어. 해가 없다. 해가 없다고. 그리고 저기 이제 등호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즉 x축과 만나는 점을 생각하겠다 하더라도 애초에 만나는 점 자체가 없으니 해가 없다라고 이제 쓰는 거야. 해가 없다. 저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저런 식으로. 이거는 얘들아 딱 봤을 때 느낌 딱 오니? 이거는 이제 세 가지 케이스, 네 가지 부등식, 그럼 4, 3, 12, 12가지 답이 나오잖아. 이건 외우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냥 이해를 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부등식이 만족이 되는 x의 범위, 왜 이렇게 답이 나오는지에 대한 이해만 하면은 이거는 절대 외우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해하고 문제 푸는 거야, 이거는. 자, 이렇게 푸시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거 2차 부등식의 작성. 자, 요것도 잘해야 돼. 2차 방정식도 작성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2차 방정식도. 자, 요것도 한번 좀 보시면, 요것도. 자, 2차 부등식의 작성이야. 자, 얘는 뭐냐면, 해가 이미 주어진 2차 부등식을 이제 작성하는 거야. 부등식 작성. 자, 얘들아, 이거야. x제곱의 개수가 a, 최고차함기수가 a, 양수인데, 얘들아, 해가 이렇게 주어져 있대. 이렇게 해가 주어진 2차 부등식이 뭐니? 해가지고, 2차 부등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 작성을. 자, 어떻게 작성하냐? 자, 봐봐. 답을 먼저 써줄게. 얘는, 이거를 근으로 보고, 인수분해 표현으로 쓰면 돼. 인수분해 표현으로. 그리고 여기서 부등호 방향을 잘 결정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부등호 방향을 이렇게 해줘야 해가 저렇게 나오게 돼. 왜냐면 거꾸로 해보자. 그럼 과연 이 2차 부등식에 해가 저렇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되거든. 자, 얘를 그려봐야 돼. 자, 얘들아 이거 함수로 봐줘야 된다 그렇지? 이 함수가 x축보다 더 밑에 내려간 부분이 과연 저렇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얘 2차 함수 그려야 돼. 최고차함계수 A를 양수라 가정했으니까 아래로 볼록인데 얘들아 2차 함수 그리는 법 2차 함수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됐다면 그 인수분해 된 지점 알파 베타에서 x축이랑 만나는 거였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였어.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림도 저렇게 그릴 수 있어야지. 그런데 지금 2차 함수가 x축보다 더 밑에 내려간 부분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게 어디냐면은 지금 여기지 여기 밑에 들어간 부분 여기야 여기.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 사이 범위 맞잖아. 사이 범위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시죠? 물론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도 등호가 없지.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 이번엔 해가 알파보다 작은 거 베타보다 큰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미리 답을 쓰고 확인해 보자. 얘도 A에 얘네를 이제 근으로 이제 보시고 x-알파, x-베타인데 얘는 부등호 방향을 뒤집어져 가지고 0보다 크다라고 저렇게 작성을 해줘야 돼. 0보다 크다. 자, 왜 이렇게 작성을 해주냐? 자, 마찬가지야. 이 이차함수가 x축보다 더 위에 올라간 부분이 여기인지 지금 확인해보자. 자, 이 그림 보면 되는데 x축 윗부분 있잖아. 여기지 여기.
지금 저 파란 부분, 자, x가 알파보다 작은 부분하고 x가 베타보다 큰 부분 저렇게 똑같이 나오죠. 지금 보니까 똑같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지.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줘야 된다? 해가 저렇게 주어졌으면 이 숫자들을 이제 근으로 보고, 즉 인수로 이제 작성해가지고 인수분해 표현으로 2차 부등식을 저렇게 작성할 수가 있는 거야. 2차 부등식을. 근데 이제 부등호 방향을 잘 생각해야지. 부등호 방향. 만약에 이렇게 사이 범위로 답이 나오면 이 2차식이 더 작다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는 날개 범위란 말이야. 파란색 범위, 날개 범위. 날개 범위로 만약에 해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 2차식이 더 커야 되는 거죠. 2차식이 더 커야 되는 거. 그래서 이거를 뭐랑 연관지어서 그 기억하시냐? 아까 앞에 쉬는 시간 전에 했던 그 절대값 기억나니? 절대값 얘들아? 절대값 그 요거 기억나니 얘들아? 자, 절대값이 만약에 더 작다. 이거 무슨 범위라고 했지 이거? 무슨 범위? 또 까먹었지 벌써. 사이 범위. 자, 절대값이 더 작다. 사이 범위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이 범위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2차 부동식도 똑같이 생각해. 2차식이 작으면 사이 범위야, 사이 범위. 얘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연관지어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2차식, 만약에 절대값이 만약에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이거 무슨 범위였지, 이거? 날개 범위. 절대값이 더 크면 날개 범위잖아. 똑같이 2차식이 더 크면은 날개 범위.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라고. 연관지어서. 아시겠죠? 저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는데 주의할 점. 얘는 최고차항계수 A가 양수일 때 이게 가능한 거야. 양수일 때. 양수일 때 저게 가능해. 양수일 때. 그럼 양수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양수가 아닐 때? 양수가 아닐 때는 저게 완전히 뒤집히는 거야. 그래서 러백에다가 이거를 하나 더 추가하시는 돼. 여기다가 이제. 자,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씁시다. 이제 x제곱의 개수가 이번에 음수일 때 생각해볼까? 음수일 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상황을 해볼게. 이제 해가 알파 x 베타인 2차 부등식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저렇게 날개 범위로 나오는 x가 알파보다 작고 도는 x가 베타보다 큰 2차 부등식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 생각해보자고. 나눠보고. 자, A가 음수일 때야. A가 음수일 때. A가 음수면 얘들아 결국 이거거든. 그러니까 A가 음수면 2차 함수의 그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거 아니니? 위로 볼록으로. 야, 그럼 결국 이거 아니야? 저게 위아래로 뒤집어지면 이렇게 되지 않니? 이렇게. 위아래가 뒤집어지면은 X쪽보다 윗부분, 아랫부분이 정반대로 뒤집히는 거야. 정반대로 뒤집히는 거. 반대로 생각하면 돼. 즉, 위에 거의 답을 그냥 반대로 쓰는 게 답이야. 이거는 A의 x-알파, x-베타가 양수일 때. 아까 양수인 게 밑이었는데 이번에 위에 있게. 얘는 이번에는 반대로 생각해 주니까 음수일 때. 이거라고 이거. 이거라고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야. 왜 그런지는 너무나도 당연해. 자, 왜 저렇게 나오는지 한번 직접 검증도 한번 해봅시다. 검증. 자, 보시면 자, 해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2차 함수가 더 x쪽보다 위에 있어야 돼. 지금 윗부분을 물어보니까 얘들아 윗부분이 여기 아니니? x쪽 윗부분이 여기 알파 베타 여기 사이 아니야 사이. 사이 맞죠 이거 지금 사이? 밑에도 마찬가지. 자, 이번엔 x가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 여기야 여기. x쪽보다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잖아. 2차 함수가 x쪽보다 더 작은 아래로 내려간 부분. 알파보다 작은 거, 베타보다 큰 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A가 음수일 때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 이거 내가 지금 쓴 거는 굳이 외울 필요 없고 얘를 기본 셋으로 외우시되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은 이건 반대로 생각해야지 라고만 하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위에 거 정도만 외워놓고 밑에 거 외우는 게 아니야. 위에 거를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 이거 절대값이랑 똑같으니까 같이 연관지어서 기억해 주세요. 같이 연관지어서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 내용은 이제 좀 설명할 게 많아서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할 내용이고, 오늘 하는 거 몇 문제만 풀어보고 마무리합시다,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것만. 자, 이제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후 이참수가 저렇게 주어져 있을 때 부등식의 해를 지금 이제 물어보는 문제야. 부등식의 해. 자, 보시면. 자, 이 부등식의 해를 물어보는데, 자, 얘들아, 이거 그림만 보고 판단해야 돼. 내가 이거 부등식 함수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지? 즉, 이 앞에 있는 함수가 뒤에 있는 함수보다 이 f가 더 위에 있는 걸 찾는 거야. 더 위에 있는 거. 그림을 보고 판단해야 돼. 지금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가 f고 위로 블록인 이차함수가 g란 말이야. 지금 g야. 근데 이 아래로 블록인 게 f가 더 위에 있는 부분 찾는 거야. 더 위에 있는 부분. 그림상으로 지금 보이십니까? 더 위에 있는 부분? 보이니? 일단 둘이 만나는 점을 찾는 게 우선이야. 둘이 만나는 점. F랑 G랑 만나는 점이 어디야? 여기하고 여기 아니니? 그에 해당되는 X가 2하고 3이야. 그러니까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F가 더 위에 있는 부분을 찾으라고. 자, 생각해봐. 지금 이 2와 3 사이 범위 볼래? 사이 범위? 사이 범위는 지금 얘가 더 위에 있지 않니? 얘가? 이 초록색이? 이 분홍색보다는 초록색이 더 위에 있잖아, 지금. 초록색이 지금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이 위로 블록인 함수의 일부분 아니니? 위볼은 지금 뭐였어? 아까 위볼은 G야. 아볼이 지금 뭐야? 아볼이? 아래로 블록이 F지. 지금 F가 더 위에 있는 거 찾으라고 했잖아. 아까 F가 더 위에 있는 거. 2와 3 사이 범위는 그림상 보니까 F가 오히려 더 밑에 있어. 답이 아니야. 그럼 뭐가 답이야? 2와 3 바깥 범위가 답이지. 왜? 이게 아니야. 2보다 작은 부분 봐봐. 2보다 작은 부분 보시면 분홍색이 더 위에 있고 G가 더 밑에 있잖아. G가 더 밑에. 이렇게 보는 거라고. G가 더 밑에 있지. F가 더 위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3보다 큰 부분도 마찬가지로 봐봐. 그 F가 쭉 아볼 위로 올라가거든? 근데 초록색 G, 위볼 이거 쭉 내려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3보다 큰 쪽에서는 분홍색 F가 더 위에 있다 이거라고. F가 더 위에 있다. 그래서 결론은 2보다 작은 부분과 3보다 큰 부분. 3번이 답이야. 3번. 이렇게 그래프만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프만 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나는 교점을 먼저 체크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그 주변을 확인하라고. 그 주변을.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 필수예제 24번이야 이제. 24번.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저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되겠지?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자, 이제 얘는 그래프를 이용하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처음 공부하는 단계니까 일단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해 볼 거야. 자, 이 2차 함수가 x쪽보다 더 위에 있는 거 찾는 거야. 그럼 이 함수를 내가 그려야 된다고 했어. 이 함수를. 근데 얘는 지금 2차 함수인데 이거 지금 인수분해가 돼. 이거 바로 하자. 이거 x-5, x 플러스 2로 이거 인수분해가 잘 되는 2차 함수거든? 인수분해가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봐봐. 저 2차 함수를 먼저 그리자. 인수분해 했을 때 5하고 마이너스 2에서 x축하고 만납니다. 5하고 마이너스 2에서 x축하고 만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거 지금 아볼이잖아. 아볼. 아래로 블록이죠. 아래로 블록으로 그림을 그려보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렸어. 그런데 지금 x축보다 어디 찾으라고 지금? 윗부분 찾으라는 거야. 이차 함수가 x축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 위에 있는 부분 여기잖아. 여기. 여기죠. 여기. 색칠할게. 여기하고 여기잖아. 여기. 저 부분에 해당이 되는 x의 범위를 답으로 적으라고. x의 범위를. 자, 그럼 어떻게 답으로 적느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부분하고 그다음 또 어디? x가 5보다 더 큰 부분으로 이렇게 답을 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을 내는 거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번도 볼게요. 2번. 자, 2번. 2번은 이제 이 함수가 x축보다 더 위에 있는 거를 지금 찾으라라고 하는데 자, 이 함수를 한번 그려보자. 이거 사실 얘랑 똑같은 식이야. 얘들아. 앞에 거쟤랑.
부호만 반대로 뒤집힌 거거든, 저거. 그래서 저거 마이너스 붙여주기만 하면 돼.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되는 식이야. 사실 얘랑 똑같은 식입니다, 얘랑. 부호만 반대야. 그래가지고 이 이참수를 그려가지고 x축보다 더 윗부분을 한번 찾아볼 건데 한번 그립시다. 이제 그리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5 해가지고 이번에는 위로 볼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지금 이참수가 x축보다 더 윗부분 찾는 거잖아요. 지금 x축과 윗부분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게 여기야. 지금 여기 맞니? 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x의 범위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 5까지. 자,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를 붙여서 답을 내는 거야. 마이너스 2에서부터 5. 이렇게 답을 내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을 내줘야 되는데 자, 답은 저렇게 나오는데 자, 근데 이제 좀 더 얘기할 게 있어. 지금은 우리가 공부하는 단계니까 부등식을 저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지금은 알고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그림 그리면은 안 돼. 다 썼죠? 이게 주입니다. 실전에서는 이런 그림조차 그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얘들아. 실전에선 보자마자 바로 답을 내야 돼. 그래서 그 보자마자 답을 내는 거에 익숙해져 봅시다. 이제 실전 풀이를 내가 쓸 거야. 잘 들어 이거. 앞으로 너네가 뒤에 숙제할 때도 내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풀어야 돼. 먼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 근데 웬만하면 인수분해 돼. 자, 인수분해를 했다 치자. 자, 지금 이 2차 부등식 푸는 거야. 2차 부등식. 자, 최고차항계수가 기본적으로 양수죠. 그죠? 양수.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데 얘들아 아까 앞에서 얘기한 내용 아까 이 2차 부등식의 작성 요거 얘기할 때 요거 작성 자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일 때에는 자 이거 사이범위잖아. 사이범위. 그러니까 2차식이 더 작아야 사이범위였어. 그리고 2차식이 더 크면 날개범위로 나왔다라고 얘기했죠. 아까 절대값 처음에 절대값이랑 똑같으니까 연관지라고 했지. 자, 지금 저 문제의 2차 부등식이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야. 자, 그런데 2차식이 더 크지? 무슨 범위? 날개 범위.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숫자가 요 큰 거 작은 거니까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바로 답이 나와야 된다고 얘들아. 이렇게. 너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숙제하실 때는. 그림 그리는 과정을 생략을 한 거야. 그림 그리는 과정을. 다시 2차식이 더 크면은 내가 무슨 범위라고 했지? 날개 범위라고 했어. 지금 아직도 안 외워졌어. 날개 범위라고 여러 번 얘기하죠 지금. 날개 범위로 답을 쓰는 거라고. 날개 범위로. 그럼 얘도 한번 볼까 얘도? 자, 얘도 이제 인수분해는 되는데 근데 내가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일 때를 기본 셋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음수일 때는 그냥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그 부등호 방향을 그냥 뒤집어 놓고 풀어. 양수를 그냥 기본으로 그냥 놓고 풀어. 어차피 저렇게 놓고 풀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내가 놓고 풀면은 이제 최고차항계수가 양수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제 최고차항계수가. 이 부등식을 이제 푸는 거죠. 이 부등식을. 자, 이 부등식을 지금 푸는 거야. 지금 저 부등식은 자 2차식이 더 작네. 무슨 범위? 사이범위. 뭐와 뭐 사이범위? 큰 거 작은 거 사이범위로 다 바로 답을 내야 된다고. 이렇게 문제 풀어야 된다고. 실전에서는. 알겠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푸는 법을 알고 계시고 숙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절대값이랑 연관 지으라고 한 거야.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 요거까지 봅시다. 25번까지. 자, 이제 요게 이제 한번 봐봐. 요게 자, 2차 부등식의 해가 이것 또는 이거다라고 나와 있지. 그지? 자, 어떻게 문제를 푸냐? 일단은 얘 만약에 최고차항계수가 지금 무슨 부호인지 모르겠는데 얘들아 얘를 양수라 가정해봐. 얘가 양수면 2차식이 더 작네? 무슨 범위? 사이 범위여야 되는데 실제 답이 이게 날개 범위야. 그 얘기인즉슨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란 얘기야. 이거 반대로 생각하라 이 얘기야. 반대로 일단 반대로 생각하라 이 얘기고
그러면은 이렇게 상황을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더 밑에 내려간 부분이 이거라는 거니까 이게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위로 블록인 2차 함수 그리겠지. 그랬을 때 더 밑에 내려간 부분에 해당이 되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x의 범위가 이거라고. 2보다 큰 부분, 그 다음에 마사보다 작은 부분,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이거를. 그럼 다시 생각하면 이 2차 함수 있죠, 이거? 이 2차 함수가 마사하고 2에서 x축이랑 만나지 않니? 마사하고 2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잘 들어. ax 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p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냐면은 인수분해 표현으로 쓸 수 있다라고 했지. 이렇게 인수분해 표현이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전개하면 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얘랑 같다라고 놓으면 A, B가 나와. 그렇게 해서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차원 더 도약하면, 자,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게 마사하고 2하고 해가지고 두 개가 나왔지? 자, 이 2차 방정식 있죠? 이 2차 방정식의 의미는 뭐냐면, 이 함수랑 X축하고의 교점에 X 좌표를 구하는 방정식이라고 했어. 근데 그 교점의 X좌표가 지금 몇하고 몇이야? 마사하고 2지? 즉, 이 2차 방정식이 마사하고 2를 근으로 가진다 이 얘기야. 마사하고 2를 근으로 가진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더 쉽게 풀 수가 있느냐?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주어졌네? 뭐 하는 거야? 근각에서의 관계.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으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이렇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으로도. 사실 이렇게 푸는 게 베스트야, 얘들아. 이렇게 푸는 게. 그래서 여기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여기서 A가 몇 나오냐? A가 마이너스 1 나오고 여기서 B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B가 여기서 아마 8 나올 거야. 8.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답을 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그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돼. 숙지가 돼 있어야 돼. 개념이. 자, 이제 실전에서 이 문제를 푼다. 어떻게 푸냐? 이 개념을 정확히 숙지를 하시고 자, 실전이야. 자,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한번 말로 풀어볼게. 2차 부등식의 해가 요건데, 날개범, 이 2차식이 더 작으면은 기본적으로 사이범위여야 돼, 사이범위. 최고창이 양수일 때 사이범위여야 되는데, 실제로 날개범위야. 아, 이건 A가 음수란 얘기구나. 하나 여기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 2하고 마사가 이 2차 방정식 있죠. 는영을 붙였을 때 이 2차 방정식 있지, 이거.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근각에서의 관계로 두 근의 합이 A분의 2, 두 근의 곱이 A분의 B라고 놓고 A, B를 구하는 거라고.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아시겠죠? 여기까지. 저걸 보고 네. 저기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날개 범위야, 지금 보면은. 2보다 큰 거. 그리고 또는 X가 마사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림으로 그린 게 이 분홍색이야. 그러니까 날개 범위라는 걸 이렇게 이제 알아야 돼. 그림하고 같이 연관지어서.